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68세 정숙이었습니다. 손자 밥 해주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과 카톡하며 보내는 평온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에서 울린 띵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우리 회비 누가 손댔어? 단 7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메시지가 저희 65세 이상 동창 모임 단체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엔 누군가의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댓글이 올라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달 회비 맡은 사람 누구냐?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4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단 한 줄의 카톡 메시지로 무너질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혹이 거대한 배신으로, 그 배신이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줄은. 평생 믿어온 친구가 실은 가장 큰 적이었고 가장 의심받던 사람이 진짜 피해자였다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알리는 경보음이 되어버렸거든요. 단체방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어떻게 평생의 우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괴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도 얻으실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질투와 복수심에서 시작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요. 그날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니, 저희 동창 모임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야겠네요. 처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비 누가 손댔어?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싶었죠. 저희 동창회는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정기 모임 비용이나 동창회 경조사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는 저희가 40년 넘게 서로를 믿고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음 댓글이 올라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난달 회비 맡은 사람 누구냐? 혹시 철수야? 철수는 저희 반에서 제일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학창 시절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이었죠. 그런 철수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곧바로 철수를 변호하는 댓글을 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니야, 철수 아니야. 그런데 돈이 정말 없어진 거 맞아? 이 메시지를 본 순간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직감은 맞았습니다. 채팅방이 삽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회비 계산서 좀 보여줘. 통장 내역은 확인해 봤어? 혹시 누가 몰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가 아는 그 온화한 동창들이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오늘 날씨 좋네, 손주 사진 봐달라 같은 따뜻한 메시지만 주고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화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러고 보니 철수 지난번에도 뭔가 이상했어. 계산할 때 자꾸 서둘렀잖아. 미화는 철수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어요. 학창 시절부터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죠. 그런 미화가 철수를 의심한다니.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철수는 한참 후에야 답장을 보냈어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오해 마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이미 의혹의 씨앗은 뿌려진 후였어요. 사람들은 철수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정말 저희 동창들이 맞나 싶었거든요. 40년 넘게 함께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서로를 의심할 수 있다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영희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돈 사실 없어졌다는 소문 들었어. 누군가 빼돌린 것 같다던데. 이 메시지 하나로 채팅방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분노, 의심, 억울함이 뒤섞인 메시지들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거든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가 보네. 도대체 누가 그랬어? 이런 일이 우리 사이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띵, 띵, 띵. 평소라면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소리였는데 이제는 마치 경보음 같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말이에요. 철수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믿어온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의심하고 몰아세우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채팅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걸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채팅방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던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어요. 영수가 보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0년 전 졸업여행 때도 내가 돈 만졌잖아. 그때도 뭔가 이상했어. 세상에, 40년 전 일을 지금 꺼내다니. 저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채팅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직후의 정적 같았어요. 40년 전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서 반 전체가 돈을 모았는데 그때 회계 담당이 바로 철수였어요. 철수는 성실하고 꼼꼼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지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행 직전에 돈이 좀 모자랐어요.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산 실수거나 누군가 돈을 늦게 냈을 거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일부 아이들 사이에서 혹시 철수가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증거도 없고 확실한 것도 아니었지만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철수는 그때 정말 억울해했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던 철수의 모습을 말이에요. 18살 소년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해명하려고 할수록 더 의심만 받았거든요. 결국 철수 아버지가 모자란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래서 여행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죠. 하지만 철수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영수가 그 일을 다시 꺼내는 걸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 의욕이 살아있다니.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철수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그때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마치 40년 전의 상처가 지금의 상처와 겹쳐지면서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화가 또 추격했어요. 그때도 변명만 했잖아. 지금도 똑같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미화가 왜 이렇게 철수를 몰아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미화야, 그때 일은 확실하지도 않았잖아. 왜 지금 다시? 제가 중재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채팅방은 이제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전장이 되어버렸어요. 40년 전 졸업여행 이야기, 그때의 의욕들, 그리고 지금의 회비 문제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엮여서 거대한 갈등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수상했고 지금도 수상해.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저희 동창들이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헐뜯을 수 있다니. 철수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상처받았을 거예요. 18살 때 받은 상처가 68살이 된 지금 다시 덧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화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었거든요.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영희가 또 기름을 부었어요. 과거 일이 지금 일과 연결되는 게 우연일까?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에 다들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철수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짓을 해왔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말은 묻혔어요.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철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일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40년 전 상처와 지금의 사건이 엮이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갈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채팅방을 보고 있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4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뭔지를. 이 모든 일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카톡 알림음이 들렸거든요. 띵, 띵, 띵.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진짜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새벽부터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본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수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철수가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제 철수가 우리 동네 은행에서 돈 뽑는 거 봤어. 시간도 새벽 2시야. 왜 이런 시간에 돈을 뽑았을까?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철수가 맞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이 너무 흐릿하고 각도도 애매했거든요. 마치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채팅방은 또다시 난리가 났어요. 새벽 2시에 왜 돈을 뽑아?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보네. 혹시 빌린 돈 갚으려고? 아니면 증거 인멸하려고?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새벽에 돈 뽑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하다는 건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희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제 철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철수가 전화 통화하면서 돈이 모자라다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이 음성 메시지를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철수가 정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철수는 한참 후에야 답장을 보냈어요. 새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뽑은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전화 통화는 다른 일이었어.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여겼죠. 변명만 하네. 그럼 급한 일이 뭐였는데?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 그때 미화가 또 결정타를 날렸어요. 철수야, 솔직하게 말해. 우리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화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철수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답장했어요. 도움은 고마워.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이렇게 나만 의심하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철수의 억울함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영수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 철수가 새 옷 입고 온 거 봤어. 평소보다 비싸 보이던데. 맞아, 나도 봤어. 그 옷 브랜드 제품 아니야?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설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새 옷 하나 입었다고 도둑 취급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철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올라온 메시지였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건데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집안 사정이 요즘 안 좋다더라. 사업 망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채팅방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구나. 우리 돈에 손댄 거야.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된다.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게 증거라고요? 추측과 소문으로 사람을 범인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은 완전히 묻혔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철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40년 넘게 믿고 지내온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증거들이 너무 완벽하다는 걸.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사진도, 음성 메시지도, 익명의 제보도, 모든 게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나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채팅방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범인 처벌로 돌아섰어요. 친구들은 철수를 만나서 직접 추궁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이 모든 게 너무 자기적이라는 것이 누군가 철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곁에 있다는 걸,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친 저는 새벽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오래된 동창회 장부를 꺼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장부를 펼쳐보니 지난 2년간의 회비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철수가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해뒀는지 보이더라고요. 입금 날짜, 금액, 지출 내역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이런 사람이 돈을 횡령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지난달 장부에는 없는 지출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타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의 그 돈일까요?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급하게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 동창회 통장 말이에요. 놀랍게도 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달에 입금된 회비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돈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거죠? 혹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정수가,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듣는 그런 절망적인 목소리였죠. 철수야, 나는 내가 그런 짓 안 했다는 거 알아. 걱정하지 마. 고마워, 정수가. 너라도 믿어줘서 다행이야. 근데 정말 이상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저는 철수에게 제가 발견한 사실을 말해줬어요.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철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소동이? 우리는 둘 다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채팅방에 사실을 알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확인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모든 회비가 다 들어 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낸 순간 채팅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한참 후에야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럼 돈은 안 없어진 거야? 그럼 왜 이런 소동이?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미화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정수가, 그게 정말 확실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야? 왜 미화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의심부터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영수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철수를 의심한 게 다 허실이었다는 거네? 뭔가 이상해. 저는 답답했어요. 좋은 일인데 왜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철수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진 건데 말이에요. 그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혹시 철수가 몰래 돈을 다시 넣어둔 건 아니야? 들킨 게 무서워서? 이 말에 또다시 의심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무엇을 해도 철수를 의심하려고만 하더라고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강하게 반발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정말 억울해 죽겠다.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돈을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돈이 없어졌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채팅방이 또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처음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회비, 누가 손댔어? 이 메시지를 보낸 건 익명이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확실하지 않았죠. 저는 채팅방 기록을 다시 천천히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익명 메시지가 올라온 시간이 새벽 3시 17분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미화가 잠 안 와서 카톡 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익명 메시지들의 패턴이 미화의 평소 말투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문장 끝에 항상 더라 다던데 같은 표현을 쓰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몰래 미화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그런데
이번 철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 미화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누가 그런 소문을 낸 건지 궁금하지 않아? 글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돈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저희 동창회에서는 매월 둘째 화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거든요. 평소라면 모두 웃으며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평소라면 어머, 정수가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친구들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철수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철수야, 안녕? 제가 다가가서 인사했지만 철수는 힘없이 웃기만 했어요. 정수가, 고마워. 너라도 이렇게 해줘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영수, 민수, 영희. 그리고 마지막에 미화가 들어왔습니다. 미화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뭔가 감추려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평소라면 서로 안부부터 물어보는데 이번엔 모두 조용했거든요. 그때 영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 문제 정확히 정리하자. 철수야, 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몇 번을 말해야 믿어줄 거야? 그럼 그 새벽에 돈 뽑은 건 뭐야?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어. 꼭 말해야 하나? 이 말을 듣자 분위기가 더욱 나빠졌어요. 개인적인 일이라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미화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 철수야, 우리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뭘 그렇게 숨겨? 혹시 정말 돈 때문에 급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저는 미화의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느꼈어요. 평소 온화한 미화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철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좀 있어.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우리 회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 이 고백을 듣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철수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역시 그랬구나. 돈이 급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돈에 손 뗀 거지.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때 미화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철수야, 인정하는 게 어때? 우리도 이해해.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돈 갚으면 되잖아. 이 말에 철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 아파. 숨이. 철수가 의자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지만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불러. 빨리.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 친구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설마 연기하는 건 아니지? 너무 극적이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아직도 의심을 한다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철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함께 따라갔지만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돌아갔어요. 미화도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갔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철수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철수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일이 억울한 누명 때문이라니 정말 분했습니다.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르신, 저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더 치명적이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철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채팅방에 또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철수 어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지. 하지만 미화의 메시지만은 달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죄책감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닐까?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미화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철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미처 몰랐습니다. 제일 믿었던 친구가 5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저는 병원에서 철수를 돌보다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 표시에 미화라고 나오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나 지금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어. 미화야, 무슨 일이야? 지금 새벽 4시인데. 철수가 정말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저는 이상했어요. 평소 미화라면 이런 식으로 동요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미화야,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한참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미화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수가, 나 정말 죄송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로? 미화야, 혹시 너가? 응, 맞아. 내가 그 메시지들을 보낸 거야. 철수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나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던 미화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미화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음을 혼자 품고 살았는지. 무슨 마음? 철수에 대한 마음 말이야. 고등학교 때 철수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거 기억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5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복수를 한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철수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한번 느껴봤으면 했어. 나처럼 말이야. 미화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50년 동안 한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다니. 그리고 그것이 이런 무서운 복수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미화야, 그럼 돈은 정말 안 없어진 거야? 응, 돈은 처음부터 없어진 적이 없어. 내가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익명 메시지도 내가 보낸 거고, 사진이나 증언들도 다 조작한 거야. 이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니. 너 정말 미쳤구나. 철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정말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미화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짓을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놔야 해. 정수가, 나 정말 무서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무서우면 왜 그런 짓을 했어? 지금 와서 무서우면 어떡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50년 동안 상처를 품고 산 미화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날 오전 미화가 병원으로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서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게 보였어요. 철수는 아직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지만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미화는 철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어요. 철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철수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화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 철수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미화야, 정말 너가 그런 짓을? 응, 다 내가 한 일이야. 50년 전부터 계속 원망하고 있었어. 너무 어리석었어. 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미화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미화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할 일은 아니었잖아. 미화는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5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철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미화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이에 이럴 일은 아니야. 이 말에 미화는 더욱 오열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이렇게 끝나다니. 병실에서 나온 저는 급하게 동창회 단체방에 진실을 알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요. 철수는 결백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이 불나게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설마, 미화가 50년 전 일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온순해 보였던 미화가 이런 일을 벌였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그날 오후 미화는 직접 단체방에 사과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은 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철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을 속인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메시지 이후 채팅방은 한참 조용했어요. 모두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치유할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처 몰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깊다는 걸. 그리고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저희 동창회 단체방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철수는 3일 후에 퇴원했어요.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저는 매일 철수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수가 고마워. 너라도 이렇게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친구들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철수야, 이제 진실도 다 밝혀졌잖아. 친구들도 분명 사과할 거야. 그럴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원상회복이 안 된다던데. 철수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우리 다들 모여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철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미화 일 때문에 다들 충격받았지만 그래도 철수는 우리 오랜 친구잖아. 잘못한 건 우리니까 사과해야지.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역시 진짜 친구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이번엔 미화도 함께 오기로 했고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였죠. 토요일 오후 같은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들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정성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영수가 철수에게 사과했어요. 철수야, 정말 미안하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너를 의심한 내가 잘못이었어.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그렇게 쉽게 의심하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 영희는 아예 울면서 사과했어요. 철수 오빠,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역시 진짜 친구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수도 감동받았나 봐요.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마워요. 사실 많이 상처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과해 주니까 마음이 풀려요. 그때 미화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보이더라고요. 미화는 철수 앞에 다가가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철수야, 정말 미안해. 변명할 여지도 없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철수는 미화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미화야, 일어나. 우리 나이에 무릎 꿇고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그때 일은 나도 미안했어. 좀 더 신중하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상처 준 것 같아서. 철수의 말에 미화는 더욱 울었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구나 싶었거든요. 철수는 그토록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미화를 용서해 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미화를 받아주었어요. 미화야, 우리도 이해해. 50년 동안 혼자 그런 마음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이제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모두들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친구구나 싶었거든요. 영수가 제안했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지내자.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참지 말고 얘기하고. 맞아. 50년 동안 혼자 품고 있을 일이 아니었어.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해결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음속 깊이 동감했고요. 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미화야, 이제 그만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까지도 받아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모임을 마치며 철수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 일로 오히려 우리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우정을 만들어낸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참 많았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깨달음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어요. 50년 전 미화가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 진심으로 위로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다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진짜 친구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거든요. 미처 몰랐습니다. 갈등이 때로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 동창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겉으로만 좋은 말하고 속마음은 숨기곤 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철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가 클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집안 일들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철수 아들 일도 함께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미화도 많이 변했어요. 50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뒀던 감정을 털어낸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졌고요. 진작 털어놓을 걸 그랬다며 자신을 탓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철수가 어느 날 놀라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카톡 단체방을 없애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깜짝 놀랐지만 철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카톡으로는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요. 카톡 메시지는 오해를 부르기 쉽다는 거예요. 표정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 톤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번 일도 그런 오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대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라도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얼굴 보고 목소리 들으면서 진짜 마음을 나누자는 거죠. 영수도 민수도 모두 동감했어요. 요즘 너무 카톡에만 의존했던 것 같다면서요. 결국 저희는 단체방을 없애기로 했어요. 대신 정기 모임을 더 자주 갖기로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만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훨씬 좋았어요. 어느 날 저는 미화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이 편해졌는지 물어봤더니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동안 짐처럼 지고 있던 걸 내려놓으니까 정말 홀가분하다면서요. 미화의 말을 들으니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니. 앞으로는 뭐든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구들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어요.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2번째는 용서의 힘이었어요. 철수가 미화를 용서해준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3번째는 친구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진짜 친구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서 산책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오해도 없고 훨씬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철수 말대로 이번 일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아픈 마음까지 다 알게 되었잖아요.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거든요. 미화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동안 왜 그렇게 어둡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친구들한테 마음을 열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가을 저녁 저는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실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카톡 단체방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도 결국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직접 만나서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카톡이나 문자는 편리하지만 진짜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의심부터 하지 말고 먼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 진실이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진짜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말이에요. 카톡 단체방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진실은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마음을 열면 보이거든요.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